계속되는 궁극의 깨알재미 바둑산 특강의 김성영입니다. 86년 11관왕으로 3차 정관왕이 된 조은현은 우리나라에서는요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반면 조치훈은 어땠을까요? 85년 11월 20일부터 다음 날이었죠. 21일까지 이틀간 벌어진 명인전 타이틀전 7국에서 패합니다. 상대가 재밌었습니다. 바로 승명의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고바야시 고이치였죠. 4대3으로 빼앗긴 겁니다. 80년 오다케 명인에게 승리해서 명인이 된 이후에 5년 만에 명인을 빼앗긴 거죠. 더 기가 막혔던 건요. 3개월 후 기성전에서 또 고바야시 고이치에게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조치훈은요. 시합에 앞서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1986년이었어요. 1월 6일. 밤참을 먹으러 집 앞에서 차를 몰던 조치훈은 교통사고와 이렇게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꽤 큰 사고가 아니었어요. 뭐 약간 접촉사고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당황을 했겠죠. 밤이었으니까요. 차를 집에다가 세워놓고 조치훈이 다시 이제 피해자에게 와서 피해자를 이렇게 세우고 또 오토바이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찰나에 지나가던 차가 그걸 못 보고 친 겁니다. 당시 주치의가 기록한 조치훈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1. 오른쪽 아래 정강이 뼈 양쪽 모두 뼈가 부러졌음. 2. 오른쪽 무릎 아래 허벅지 뼈에 연골이 떨어져 나감. 3. 전 십자인대 끊어지고 후 십자인대도 손상. 4. 왼쪽 관절부 골절상. 5. 머리에 약간의 외상. 여기서 1번은요 수술할 수밖에 없었죠. 2번부터 4번까지는 깁스로 고정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중상이었다고 합니다.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했다는군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조치훈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다행히 머리는 크게 안 다쳤잖아요. 시합은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평소에 좌우명과 같았던 목숨을 걸고 둔다라고 했던 얘기 잊지 않으시겠죠? 그런 실감나는 휠체어 대국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86년 1월 16일 기성전 제1국이었어요. 그때 사진은 정말 기억에 남는 사진입니다.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투혼을 발휘했지만 결국 4대2로 다시 고바야시 고이치에게 타이틀을 빼앗기게 되죠. 조치훈의 1차 전성기 5년은 여기서 끝납니다. 86년부터는요. 일본에서는 이 시기를 고바야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휠체어 대국을 할 때 고바야시 고이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삭발을 했어요. 머리가 밤송이 같아요. 약간 자랐거든요. 조치훈의 휠체어 대국에 맞대응하려 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모르면 고바야시의 모습에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삭발 사연은 이랬습니다. 명인전 7국이요. 앞에 설명드렸었죠. 1985년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11월 20일은 명인전 최종국에 버금가는 큰 이슈가 있었어요. 제1회 중일 슈퍼대항전이 열렸던 겁니다. 중국의 네이핑이요. 일본의 주장이었던 후지사와 슈코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이 일본을 누르고 우승을 한 겁니다. 일본 선수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패배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모두 삭발을 했습니다. 고바야시도 선수였기 때문에 삭발을 한 거죠. 이제 그 이후에 2개월 후에 기성전이 벌어지고요. 바로 휠체어 대국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요 삭발했던 머리가 약간 자라가지고 머리가 밤송이 수준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80년대 세계대회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 재벌인 응창기 회장은 중국의 영웅 레이핑을 바둑 황제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세계대회를 만든 거죠. 바둑 올림픽이라는 슬로건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과 연도까지 맞췄어요.
총 상금은 무려 100만 달러. 그리고 우승 상금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액이었습니다. 무려 40만 달러였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라는 세계 타이틀 기록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후지츠베라는 대회인데요. 급조된 대회였습니다. 바둑패는 그래서 응시배를 더 기억합니다. 일본이 자기 과시를 위해서 중일 슈퍼대항전을 만들죠. 거기서 네이핑이라는 스타가 만들어집니다. 응창기 회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스타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예상치 못했던 바둑 황제 조훈현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준 겁니다. 응창기 회장은 세계 16강 중에서 한국에게 2장의 티켓만 줬습니다. 그것도 한 장은 일본기원 소속이었던 조치훈에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 장밖에 안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한 장은 조훈현에게 갔죠. 재미있는 점은 응창기 회장이 좀 미안했나 봐요.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체할 후보 선수 한 명은 두자. 그래서 그 후보 선수 한 명을 우리에게 줬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서봉수 구단입니다. 하지만 우승상금 40만 달러 대회에 불참할 기사가 누가 있습니까? 후보 서봉수는 그저 우리의 불만을 누르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던 거죠. 이 일로 한이 맺혔던 서봉수는 4년 후에 2회 대회 우승을 하며 작은 안가품을 합니다. 1988년 8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응시배 16강전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조훈현은요 왕밍환, 조치훈은 우승성을 이기면서 무난하게 첫 판을 승리하죠. 문제는 이틀 후에 벌어진 8강이었습니다. 일본 랭킹 1위였던 고바야시 고이치를 조훈현이 이깁니다. 난리가 났죠. 오! 기성명인이었던 고바야시 고이치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조훈현이 이긴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고 한국 바둑으로서는 큰 쾌거였습니다. 반면 조치훈은요, 네웨이핑에게 패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조훈현과 조치훈의 운명은 뒤바뀌게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조훈현은 잘 알려진 대로 그 다음 판에 임혜봉에게 준결승에서 2대0으로 이깁니다. 대망의 결승전 올라가죠. 1989년 한 해가 건너뛰었어요. 결승전에서 네웨이핑과 만납니다. 거기서 2대1로 지다가 3대2로 역전하면서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바둑 황제가 된 겁니다. 김포공항에서 카퍼레이드가 열렸어요. 쫙 카퍼레이드를 타고 쫙 가면서 종로 한국교원에 딱 도착했던 조훈현 구단의 웃는 모습을 제가 중학생 때 봤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국의 바둑붐은 조치훈이 일으켰지만 한국 바둑계의 위상을 처음 드높인 사람은 조훈현입니다. 이후에도 두 기사는 대단한 업적을 이어나갑니다. 조치훈은 본인방 10연패를 비롯해 96년 다시 대삼관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일본 제1이 세계 제1이 아니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요. 그만큼 90년대엔 한국 바둑이 세계 최고라 할 만큼 우리 기사들의 활약이 대단히 컸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가며 조훈현은 제자인 이창호에게 밀리죠. 조치훈도 2003년 12월 삼성화재배 우승 이후 타이틀 획득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훈현, 조치훈의 대결을 꼭 보고 싶습니다. 나의 영원한 우상, 조훈현, 조치훈의 조조 대결.
7월 26일 바둑TV는 이 두 거장의 대결을 생중계합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김성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